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민간 사업자가 교체되면서 사업 방식이 변경됐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남도의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쟁점입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은 목포 임성지구 개발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경선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서태빈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성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이진길 차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목포 임성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이 네 분의 입장을 한번 차례로 듣고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임성지구 개발 사업은 남학 신도시 마스터 플랜 2단계 사업 지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남학 마스터 플랜은 전라남도가 2000년도에 수립한 그런 계획이고 이 사업의 배경은 전남도청 이전과 지방광역행정의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목포 영계 도시권 중심에 단계적 전민적 성장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1단계는 오감 남학지구로 이미 이 신도심이 건설돼 있고 저희 임성지구는 2단계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관련 승인 고시 등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그때 추진했던 사항을 되돌아보면 2008년 11월부터 13년 11월까지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해왔고 2013년 10월에는 개발 구역 지정을 고시했으며 2015년 10월 22일에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개발 계획을 입체적으로 세워서 아주 멋진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이미 법적 효력은 발생을 했고 기왕이 이렇게 시작된 만큼 이 계획대로 만들어서 이 도시 계획을 완성해 보고 싶으시다 하는 그런 입장 주셨는데요. 정경선 도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성지구 개발은 2000년도에 남학 마스터 플랜으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사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개발 계획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가 2008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지정 고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1년도까지가 제한 기간이었어요. 근데 2차로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 목포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시에서는 무분별한 그 난개발로 인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세웠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게 난개발이 될 수가 있느냐. 도시계획을 해서 사업자들이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왜 난개발로 따지고 보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정종득 시장 임기 때인데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는 너무 조용했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진작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제 와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간 갈등만 더 생기고 있지 않느냐. 2011년도에 반대할 때 같이 우리 도시계획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추진해 나갔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있어서도 이게 과연 인구 유출을 막는 요인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인구 유입 요건 자체가
우리 이 목포가 생산 시설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또 한 교육 여건이 좋아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든가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도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임성지구 개발을 함으로 해서 원도심 그리고 하단까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보듯이 뻔했었어요.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뜻을 같이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사실 너무 제가 속해 있는 목포 청년 백인 포럼이라는 단체와 같이 함께해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목포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반대를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서태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0여 년 동안 행정을 쭉 해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기존에 있는 그 거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컸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논의해서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13년도 이때 당시에 반대를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이제 그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 서태빈 단장께서는 이제 법적 효력이 발효된 이 시점인데 지금도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연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여인도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시의원이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방금 정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선태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학신도심은 그 2단계 도시 개발 사업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게 영구불변하다. 다른 것은 없거든요. 계획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08년 당시에 목포시가 2025년에 목포시 그 인구 추계를 어떻게 잡았는가 우리 이것도 한번 봐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목포시 인구 추계는 한 30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30만으로 봤을 때 이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그게 과연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이 같냐? 저는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미 목포시 인구가 24만이 무너지고 올해 안으로 23만이 무너진다라는 안타까운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현재 23만 2천 명인가 현재 시점으로 목포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목포시의 주택 보급률이 99.83%,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에서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 16개 단지 5,866세대예요. 제가 이걸 적용해 봤더니 주택 보급률이 105.58%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103.3%인데 목포시가 현재 16개 단지 5,866세대가 지어졌을 때 이게 다 분양됐을 때 105.5%, 105.6%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향후 5년간 목포시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성지구의 근한 1만 세대, 9,400세대니까 그리고 석현지구의 1,361세대, 위달경기장에 또 이번에 또 아파트 단지 만든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1,000세대, 그리고 서산원금지구에 거기에도 한 1,000세대, 그리고 삼정공원에 1,855세대, 또 신항만에 700세대 이렇게 하면 한 14,901세대가 향후 5년 안에 또 세워져요. 이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향후 5년이라면 2025년 이 즈음에 임성지구가 개발되어지는 이 즈음에 목포시의 어떤 주택 보급률은 119% 치솟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119%까지 치솟는다고요? 정확한 제 수치는 119.68% 제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주택 보급률로 봤을 때 목포는 주택 과밀 지역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실률이 3,797세대가 현재 공실률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공실률의 퍼센트로 보면 3.37%의 공실률을 지금 목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통계청에서
18년도 12월 그리고 19년도 1월, 2월 이 3개월간 목포 인구를 봤어요. 그랬더니 89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어드는 갭도 12월에는 10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1월 달에는 400, 그 다음에 330여 명, 이 정도 해가지고 한 89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목포시 잠재 인구수를 한 30만을 넘게 잡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7만 명이 훨씬 더 줄어드는 23만 명도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이 공급 과잉 현상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지 저는 100% 목포 시민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반대 찬성 지금의 주민들 사이에 있는 또 반대 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목포시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방금 우리 정경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법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 가능한 것이고 충분히 지금이라도 목포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왕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실률 그다음에 아파트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 하셨으니까요. LH에서는 지금 2018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지금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사업자로 지정받으신 이후 이 지금 임성지구 사업성 어떻게 지금 LH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 사업 임성지구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분석한 계량적, 비계량적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주택 지표를 먼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문자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택 보급률이 전년도 평균이라든지 102%에 못 미치는 현재 주택 보급 98% 수준의 이제 98.8%에 지나지 않고 또 저희가 이제는 뭐 연구 분석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타당성을 봤을 때 목포권에는 저희가 향후 공급 물량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낙관적으로는 한 11,000여, 그다음에 비관적으로는 10,000여 정도의 이제는 추가 공급 수요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의 뭐 타당성과 경쟁력과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참여를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사업 타당성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지금 임성지구 같은 경우도 이 개발했을 때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희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비단 이제 사업지구 내에 이제는 저희가 임성지구가 이제는 목포권에 하나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이나 모령지구라든지 여타의 사업지구 있고 또 25년도의 시점에 이제 예상되는 공급 물량들을 봤을 때. 얘들은 이제는 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계량적이고 이제 뭐 비계량적인 분석을 봤을 때 저희는 임성지구는 승산이 있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뭐 이제 목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한번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태웅 국장님?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아까 그 법적으로는 이 출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가 LH하고 저희가 그 협약을 맺어서 LH가 사업자로 지정된 게 2017년 10월쯤 되고요. 2018년도에 4월 달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자가 변경됨으로써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리고 변경에 따른 그런 사업 준비 단계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다 마치고 18년 10월 18일 날 저희에게 계획 변경 및 실시계 인가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실시계 인가 신청이 작년 10월 18일 날 저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주민 공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목포시 의회 의견 청취하고 해서 법적에 정한 내부 절차는 다 마치고 전라남도 관계 부서와
이런 사항에 대한 제출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임성지구 관련 토론을 일요포커스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찬반 양측의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좀 찬성 측이라고 불리는 주민들께서는 단호한 입장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성이다 반대라는 입장 표명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는 다만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 이게 왜 찬성이냐. 다만 이제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찬성 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정경선 도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위기가 정확히 맞습니다. 네. 예전에 막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임성지구 개발 대책위원회로 이렇게 서로 다 같이 활동을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11년 때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분들의 입장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도시계획을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한 개 빨리 정리를 해줘야 우리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우스 하나도 못 짓고 있는데 그걸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였어요. 근데 요즘 또 반대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주민들 모임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시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그 지금 뭐 찬성하는 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건 다 지역 주민들인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목포시의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자꾸 그 주민들의 찬성 반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민들 간 반목만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의 큰 틀 임성지구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목포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우리 목표에 어떤 발전이 올 것인지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에서 그 LH하고 목포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중단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을 할 때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LH에서 나와서 방금 그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도시 개발의 성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개발에 성공을 하고 또 실패를 할 건지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임성지구가 개발했을 때 우리 목포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인도 국장께서도 이제 주민들을 많이 접촉해 보셨을 텐데 지금 반대측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역세권의 부분 개발과 이 문화재 보호구역 이 부분 차라리 그런 부분들로 묶어서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반대측 주민들을 만나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달라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목포시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목포시 이해에 의해서 출발했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 보니 거기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도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은 이걸 반대하는 것이 맞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그 반대급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신지마을이나 석현마을 또 마을 이름 뭐 이야기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 두 마을이 제척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빼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역이야 어차피 역세권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개발 계획에서 이곳을 개발을 하고 신지마을과 석현마을은 제척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저는 목포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거기에 지금 뭐 거인돌이라든가 이런 게 뭐 나왔고 안 나왔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건지 이에 대한 그 검토도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의 목포시의 답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신지마을과 석현마을을 제외를 했을 때 또 다른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 양상이 또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 하셔요.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지마을과 석현마을의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네. 거. 원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보면 이건 그 원주민이 아닌, 즉 이 사업의 어떤 사업 이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이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예. 이분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시죠. 네.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목포시가 어디에 방점을 정확히 찍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저는 자명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그 시행자가 이제 LH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시행자가 LH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아까 그 본부장께서도 만나보고 그 LH에서 충분히 접촉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LH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주민들 의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석현과 신지마을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는 일단은 주요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는 사업지에서 빼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 마을의 형상이 정형화됐던 형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마을,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을 하고 사업을 개발했을 때 이 토지용 계획의 효율성이라든지 토지용 계획의 그 적합성이라든지 했을 때 일단은 계획적인 부분에서 일단 제약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반대라는 그 명분과 사유가 또 다 각각 다르시겠지만 목소리는 빼달라는 목소리를 내시면 저희가 이제 뺀다고 했을 때 그 뺀 구역에 대한 이 반대의 목소리나 제척의 요구들이 특정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라는 각 개개인의 그 사유를 들고 이제 그 반대라는 이유들이 확산될 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 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판단을 해보면 그 후에는 개발 후에 이제는 기반 시설이 닦여지고 공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개발된 이익들도 이제는 남은 제척된 그 마을에서는 그 기반 시설도 동일하게 향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개발의 뭐 계획서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러면 사업지구를 도로를 연결해서 북쪽을 빼버리고 부분 개발을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도 하시는 주장을 하시면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임성지구에 수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구 같았으면 그런 주장들이나 사업성을 봤을 때 좀 일면 또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공교롭게도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지구의 전체를 놓지 않고 아래쪽 임성지구 남측만 두고 보면 이 사업비라든지 그런 소요되는 비용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제 비율이 더 많이 비중이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유로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판단했을 때도 전체 사업을 두고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고려를 했을 때 사업을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업 방식에서도 이런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사실상 LH에서 이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최근 들어 도시개발 기법들이 환지들이 많이 이제 적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전주 지역의 전주 효천지구라고 저희가 이제는 환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최근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단계인데요. 뭐 전주 효천지구를 비롯해서 군산, 수송 이런 여타의 사업지구에서 저희가 환지를 직접 시행했던 뭐 케이스도나 경험은 시행자로서의 경험은 있고요. 그런 경험들 바탕으로 해서 임성지구도 사업에 그냥 검토를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환지 방식이 이제 그 땅을 수용을 하고 그 다른 땅을 대체해 준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넓은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야 뭐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달랑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보율 적용하고 이 적은 땅을 받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원주민들이 더 큰 장기간 거주해 오셨던 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뭐 계속해서 제가 들어왔던 말씀드리고요. 우려하셨던 말씀들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환지는 본인이 갖고 계셨던 재산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공여를 하고 나중에 그 땅으로 받아가시는 이제 사업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인데 그 과소토지라든지 제 표현을 과소토지라고 하는데 작은 주택을 갖고 이제 재정착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환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재정착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과소토지라든지 환지를 적정치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차후에 환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구성을 주민분들과 함께 저희가 목포시와 저희 시행자, 전문가, 주민분들 다 전문가 입장에 모여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는 환지 받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제가 사전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먼저 비용을 지급을 해서 일종의 수용 방식 같은 형태를 취해서 재정착이 어렵거나 요구하신 분들에 대한 그 개연성이나 그 문호는 최대한 개방을 하려고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반드시 실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서태임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임성지구 개발 사업은 단순히 목포시가 도시예각 개발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000년에 전라남도가 수립한 남학 신도시 개발이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근 20년이 지금 가까이 온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규제라든가 저희 시가 어떤 행정 절차 또 법률상 행위인 고시 이런 절차는 10여 년이 됩니다만은 그 오원을 따져보면은 그같이 어떤 그 광의적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반대할 때도 똑같은 지금 이런 상태였을 텐데요. 보면은 그 남학 신도시 도시개발계획 2000년대에 수립된 그거를 이제 서태민 단장께서는 근거로 드셨는데 남학 신도시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성지구 개발, 그 다음에 오령지구 개발, 망원지구 개발 계획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 계획의 순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지금 무한 남학의 오령지구가 지금 현재 그 개발이 되고 있고 인구가 이 아파트가 내년도 입주를 예정으로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목포시 인구가 그쪽에서 하당해서 새로운 집을 찾아서 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자, 그렇다고 보면 임성지구 개발 계획의 가장 큰 논리였던 인구댐이라고 하는 것, 그 목포시 인구를 거기에다 유지를 하겠다. 신규 주택을 공급해서 임성지구에 목포의 새로운 주택 수요를 창출해 보겠다 하는 논리는 이미 그 근거가 좀 사라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태임 국장이 말씀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임성지구 개발을 그 계획도를 제가 보니까 사실 과연 이게 성공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먼저 목포 국립병원도 지금 이전 계획이 사실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지역에 또 가스 충전소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결국 목포 국립병원도 국립목포병원도 이전을 해야 될 계획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임성지구 개발이 되더라도 거기서는 분명히 민원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 문제가 있고 또 가스 충전소가 그 도시 내에 있다는 것은 사실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 주변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지원시설이라고 하지만은 거기는 지원시설에도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 할 곳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러한 이전 계획조차도 사실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목포에서 이주에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원도심에 사신 분들이 하당으로 왔다가 또 하당에 사신 분들이 남학, 오감 이렇게 오령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본다 하면은 좀 젊은 사람들은 자꾸 신도심으로 이전을 해가요. 근데 젊은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임성지구 개발 지역을 보면은 지금 학교 부지조차도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신도심의 제일 큰 문제가 고등학교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벌써 9,370세대에 2만 1,000명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의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 자체도 사실은 부족하더라고요. 부실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네. 오히려 오령이나 남학지구로 더 이주를 하면 하지 임성 쪽으로 과연 주민들이 올까라는 상당히 좀 불안정된 이렇게 좀 개발 계획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일전에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제 도의원들과 시 그리고 LH와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민원이 발생 요지되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지금 매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좀 찾아봐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이 임성 쪽의 개발을 멈출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목포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게끔 뭔가 좀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이렇게 해도 우리 목포에 정말 인구 유입이 되고 또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주어서 알겠습니다.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인도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 도시계획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셨는데요. 네. 지금 서태웅 국장님은 지금 그럴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상황, 행정의 신뢰성, 그다음에 연속성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중단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그렇죠. 된다. 왜냐하면 네. 이미 방금 LH 관계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 임성 지구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LH에서 판단하기로 목포시의 현 시점에서 향후 11,000여 세대 정도는 목포시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게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개 단지에 5,866세대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향후 5년에 14,900세대가 또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미 2만 세대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LH 주장처럼 만 세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더 들어서는 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목포시가 향후에 2025년까지 더 들어서는 이 만 세대를 이게 충분히 분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상상이 가능한 건지 단순히 임성지구만을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목포시에서는 임성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석현지구니 서산원금지구니 산정공원이니 여러 가지의 지금 개발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과연 있는 건지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어느 한 지점, 한 장소의 개발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예. 이게 이제 흔히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셔요.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그런데 현재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365개소 938만 2천 제곱미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236개소 914만 2천 제곱미터. 그래서 938만 2천 제곱미터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914만 2천 제곱미터가 지금 대부분 집행이- 10년 이상이 그렇죠. 넘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꼭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게 그때 당시에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만 또 달리 그것을 풀어버렸을 때 그걸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네.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을 하면서 이제 지금 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이 패널 참가하신 패널 네 분께 목포 임성지구 개발 사업 어떻게 앞으로 좀 추진해야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입장을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도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기본적으로 행정의 중심은 항상 시민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민의 네. 편에서 행정을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이게 환지 개발 방식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자자손손이 살아왔던 이 공동체가 깨지는, 그러면서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무언가 거기에 대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보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결코 동의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목포시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과 보다 더 터놓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고 이미 이만큼 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경로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목포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태빈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토론에서 여 국장님하고 전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시는 도시재생, 원도심 쪽의 도시재생, 그리고 임성지구 도시개발, 이렇게 서로 이율 배반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외지에 비춰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는 압축 도시를 선호하고 그렇게 앞으로 도시 발전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남학 신도시 2단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수행하는 임성지구 사업도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도심의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도시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목포, 슬로우시티 목포 등등 여러 가지 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가 줄어든다면 유동 인구를 통해서 경계를 활력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임성지구 경우도 장기적 관점에서 부족한 이런 주택을 마련해서 장기에 산단이라든가 대양산단이라든가 대불산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서 균형된 도시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임성지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진길 차장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임성지구는 현재 그 원주민분들께서 특히나 지역 내 주소를 가지고 터를 갖고 계시는 원주민분들께서 지금 59% 정도 과반 이상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서 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반대하시거나 어려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다수의 그 법적 요구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을 뭐 타 사유나 임의적인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분들의 재산권까지를 영향을 주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목포시와 함께 적절한 대책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소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임성지구는 또 향후 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임성역에 대한 개발 잠재력이나 그 개발 압력들은 향후로도 더 증가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임성지구는 개발적인 선제적인 사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선제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LH는 사업 시행자 입장으로서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쾌적하고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살고 싶어 하시는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성지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시민의 여론 조성이 좀 되고 심도 있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임성지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낫겠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서태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 이 사고를 멈출 수가 없다 하면은 또 다른
그 내부에 있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목포 국립병원이라든가 가스 충전소 그리고 학교 문제, 교육 문제에 좀 면밀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민원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포가 좀 더 주민들과의 갈등을 떠나서 목포의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반목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목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분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목포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포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포 시민의 이익과 목포시의 도시정책의 미래를 위해 목포시와 시의회, 전남도에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임성지구 개발 문제를 주민 갈등으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지금부터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